오늘은 불일불교대학 특강일입니다. 금일 특강을 해주실 김성철 교수님은 현 한국불교학회장 및 동국대학교 불교학장을 지내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중론, 회쟁론 등이 있습니다. 금일 특강 주제도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금일 특강을 해주실 김성철 교수님께 선체로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제목이 허공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또 불교 얘기는 여긴 안 들어가 있지만은 다 보고 불교십니다. 전체가 다 허공, 텅 빈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샘과 수풀과 짐승과 미물과 소리와 움직임과 산과 바다와 햇살과 중생의 마음과 여백까지 오롯이 품고 있는 만공이지. 말은 같은 문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제목도 이 시집이 송광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가 떠오른 게 지금 우리 이 박물관에서 그 사진전을 하고 있거든요. 송광사 관련해서 그때 보살님 시화전 하시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 협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화전이든지 뭐 여기 계시는 부자님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또 내용이 일반 시일 경우에는 좀 그래요. 근데 다 송광사 관련된 시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그런 기획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보리도 차제로는 하사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비 수행 중에서 그 제일 마지막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의 수행은 뭐 다리 꼬고 앉아서 눈을 감고 하는 이런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읽고서 내가 느낌이 와가지고 변화되면은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을 태어있는 게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보니까는 공감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간인데 이게 참 생명의 세계에서 참으로 희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는 안 하고 삽니다. 나는 사람인 게 당연하고 남의 곡이 보는 게 당연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금수저인데 나는 운수저일까 회복수저일까 이러고 삽니다. 근데 더 넓게 범위를 넓히면은요 생명의 세계에서 아무리 흑수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 중에서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일이구나 어마어마한 최고의 생명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생명체, 똑같은 DNA의 덩어리들인데 어떤 놈은 잡아먹히고 살고 어떤 놈은 도망가고 살고 어떤 놈은 두려움에 떠옵니다. 어떤 놈은 또 인간한테 불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저 콧대가 뚫려가지고서 끌려다닙니다. 근데 우리랑 걔들 가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오장육부 똑같이 간, 창자, 그 다음에 무슨 허파, 심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미하고 특히 낳고 먹어야 삽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영악하기 때문에, 영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명의 이제 모든 그런 어떤 희생을 입고서 아주 짜릿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그런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얘기할 때 중생 속에는 사람도 들어가는데 중생이 변해서 짐승이 됩니다. 짐승. 그러니까 옛날 그 고를 보면은요 중생이 점생이 되고 점생이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수행할 때 여러 가지 관법이 있습니다. 관법, 관찰하는 법이 있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시체 관찰하는 것도 있고 자비심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축생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짐승이다. 이 사람을 볼 때도 짐승같이 보는 이런 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의 본질을 봅니다. 이제 하나 또 얘기 드리면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생김새 보시면은 그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이목구비가 이렇게 몰려 있죠. 이거 얘기 드렸어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 주변에 그 입, 먹이 그 먹는 구멍입니다. 여기에 주변에 포진한 먹이 탐지기가 누구는 코 혓바닥입니다.
지금은 먹을 게 지천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안 씁니다. 왜? 먹을 게 그냥 깔려있기 때문에 냉장고만 열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생에 뚝 떨어지거든요. 2, 3일 굶어보면 그 다음부터 눈, 코, 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곰돌이가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감각기관의 본질은 먹이 탐지하는 것이 무슨 그림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생명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생김새를 보면은요, 좌우가 대칭이죠. 눈이 두 개, 구멍 두 개, 귀가 두 개입니다. 팔도 두 개고. 왜 그럴까요? 작년도 얼핏 얘기 듣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이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할 경우에는요, 풍경을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 여러분 앞으로 가면은 뒤에 풍경이 뒤로 가죠. 그때 발이 갈라지죠. 반 갈라진 걸 균등하게 보기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도 두리고 귀도 두리고 콧구멍 두리고 허파 두리고 콩파도 두리고 이게 갈라진 이유가 좌우대칭이 조물주가 뭐 그 모습대로 만들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냥 생명의 세계에서 여기법 조건이 모여가지고서 진행하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물들 보면은요 다 좌우대칭이에요. 잠다리든 토끼든 개구리든. 근데 동물 중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눈이 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럴 경우에는 불가사리, 방사상 대칭 이렇게 일합니다. 그럼 좌우가 아니고요. 이게 방사상 대칭이에요. 어딘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우대칭인 놈들은 항상 가는 방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감관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식의 통찰이 불교의 연기법의 통찰이에요. 모든 게 조건이 만든 것이지 무슨 조물주가 있어가지고서 창조하고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세상과 이 3차원의 세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3차원 세계, 공간 세계와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뭐예요? 식욕, 먹이 먹겠다는 그 욕망하고 그 다음에 성욕, 섹스하겠다는 욕망,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이런 모습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이제 인간을 별도로 분리해가지고서 뭐 만물의 원장이다 뚝대에서 보면 절대 불교를 봅니다. 인간도 그 미물과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우리도 그냥 좌우대칭에다가 그 다음에 이목구비 앞에 몰려있고 다만 직립을 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는 앞에 달렸던 이목구비가 뒤로 달릴 때는 다 앞에 있었어요. 먹이 먹기 위해서. 그게 올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는 손이 두 개가 놀죠. 놀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별짓도 압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 그러니까 최강의 포식자가 된 비결이 뭐냐 하면요, 손입니다. 손하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왜냐하면 내가 얻은 지식을 내 때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말을 통해 가지고서 후손한테 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인류 역사 동안 누적된 지식을 배울 경우에 그때 폼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함유해야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을 경우에는요, 오랑우탕만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육받지 않고서 저 밀림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데 교육받지 않고 언어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는요, 오랑우탕 이런 분들한테 빌어먹고 살립니다. 이 고릴라 같은 형님들한테 굉장히 훨씬 더 우리보다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영장육인 하지만은 그 중에 사회성이 가장 강한 짐승, 동물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만든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든 거. 없죠. 노트, 연필, 그 다음에 안경, 남이 만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뭐예요? 타인의 의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생긴 거예요. 선악의 기원도요,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남과 공존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도굴에 한해서만 선과 악이 있습니다. 개미나 꿀벌도 선악이 있어요. 인간도 선악이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자에게, 다른 개체에게 잘못하면 악이고, 저 나만 위해 살면 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체를 도와주면, 일벌, 그 다음에 꿀벌 중에도 일벌이 있죠. 새끼도 못 낳고서 그냥 오직 먹이만 갖고 옵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 다음에 개미도 일기미가 있어 새끼 못 낳습니다. 그래도 오직 이타심에서, 그래서 이타심의 원래 기원도 사회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물론 후대에 나오는 그런 해밀턴이라는 이제 이집트 출신의 영국 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자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진화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이 바로 연기적인 해석입니다. 부처님 해석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뭔지 현대사회에서 가장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찰스 다윈의 진화생물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이 원숭이 같은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화생물학은 적자생존과 약방식의 진화생물학입니다. 적자생존.
항상 환경에 적합한 놈들이 나중에 살아남았다 해서 이 생명체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 진화 생물학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불교의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래서 이 진화론과 연기법은 통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형태가 좌우로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목구비 몰리고 하는 거지. 조물주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조건들,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가지고서 형태든 심지어 심리조차도, 인간의 심리조차도, 심지어 감성, 자비심조차도 조건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선과 악없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게 공성이에요. 인간의 이 동물적 본능을 초월할 경우에는요, 선악도 없어집니다. 그 경지까지 들어가는 것이 불교 중의 끝입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선을 상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선도 없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소중함, 이게 뭐 진짜 대단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대충 살면은 내가 인간인 게 당연하지 않을 텐데, 다른 생명과 비교할 경우는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요, 인간 사회 내에서도 차별이 있잖아요. 피부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은 금수는 당연하지, 사람은 누가 쌀밥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배고프다. 그럼 빵 먹으면 되지, 이게 금수입니다. 그건 뭐예요? 보편적인 통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통찰할 경우에는 인간 사회에서도 나는 강자고 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또 생명의 세계에서도 나는 인간이지만은 똑같은 DNA가 가지고 있는데 저놈은 인간한테 불임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본질에 대한 보편적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불임을 당하는데 이 얘기가 보리도 차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 이게 참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나마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가축이 행복합니다, 가축. 일반 야생동물은요, 하루 종일 굶주림의 고통, 그 다음에 사회의 공포 속에 삽니다. 근데 가축의 경우에는요, 어떤 늑대가 나타나면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어요 하고 소리 질러가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공포가 덜해요. 왜? 주인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끌고 다니면서 새로운 풀을 먹이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도 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축의 경우에는요, 주인한테 너무나 고맙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처치할 때까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딱 잡아다가 배를 갈라버립니다. 속았구나. 이게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생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가축은 그 털 때문에 양인데 털을 깎기 위해서 인간한테 온 이제 숨을 당하고, 어떤 가축은 그 뿔 때문에 뿔을 자르기 위해서 인간한테 숨을 당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가축은 그 힘 때문에 코들을 깨가지고 인간한테 끌림을 당합니다. 소입니다, 소. 사람보다 힘이 몇 배기 때문에 이제 일을 지키는데 그냥 잡아 끌면은 그게 끌려야 안 되죠. 가장 연약한 콧구멍에다가 새끼 탁 끼워가지고서 살짝 잡아 끌어도 아프니까 끌려옵니다. 음미하면서.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말을 탈 때도 뭐예요? 말 탈 때 장화시는 거는 거기에 뾰족한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를 탁탁 찌릅니다. 말안 들으면 아프고 뛰어갑니다. 인간이 좋아가지고서 뭐 적통과가 사람을 반응장을 태우고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섭고 아프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생의 고통이고, 그나마 축생 중에 나은 게 가축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도 내가 그 입장에 대해 생각할 경우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리도 차이로는 바로 그런 통찰을 계속 얘기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제가 착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을 보세요. 이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걸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상사도 수행체계,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더하기 빼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함에 대한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 다 끝나신 겁니다. 지금 명상할 것도 없어요. 물론 평소 하시려면 자꾸 다른 생명 볼 때 그 입장이 돼가지고서 내가 죄였다면은 생각하면 됩니다. 모기를 새벽에, 그래서 모기가 자꾸 앵앵거리니까는 귀찮습니다. 불킨 다음에 이거 자꾸 해말겠다고 해서 이러는데 내가 모기였다면은 이거군요. 아니구나 하고서 그냥 피 빨아 드십시오 이렇게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사하시려다가 세상이 무너집니다. 온 우주가 이제 내 손바닥 속에서 날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식사할 때마다 목숨 걸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모기란 그분은, 모기님은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사회의 공포 속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수행법을 티베트 불교 이 보리도 차례론에서는 그런 수행법을 자타 상환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타 나와 남을 바꿔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제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말씀드렸죠. 상사도가 마지막 보살도 수행인데 보살도 수행에서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 있어요. 자비심을.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되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타 상환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유교에서 얘기하는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 수행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갈등 많죠? 왠지 아세요? 역지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님비 현상 들어봤죠? 딴 데인데도 내 집 앞에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장애인 시설 들어올 때 막 반대합니다. 대부하고서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다가 땅값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와, 저 인간 얘 달을 쓴 짐승들이구나. 실제 이 기사를 보고는 그런 말이 드는데 왜 그런 식의 그 님비가 생기냐 하면은 자기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제를 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나마 애들 잘 교육시키라는 말인데 그걸 또 막 자기들 깜빡 떨어진다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타상화인데 그 자타상화를 인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사실은 지금 이제 상사도의 자타상환법을 소개했는데 그 짐승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도 이제 그 입장이 돼가지고서 나는 여기 쥐새끼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그럼 내 입장일 경우에는 이제 막 깍깍 고함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밟아버립니다. 근데 쥐 입장이 되버렸는데 나보다 더 놀라는 게 개입니다. 그렇죠? 여기 목소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동설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한참 전에 있던 얘기인데 이제 한국 스님께서 네팔에 포구당을 차려가지고 네팔에 가서 이제 이 절을 이제 세우셨답니다. 거기는 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네팔 신도들 좀 모아놓고 법문하시다가 모기가 엥 하고 날아갔대요. 모기가. 그랬더니 이렇게 탁 잡혔답니다. 그랬더니 하고서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부터 심각하다고 합니다. 티베트인들에게 목이 베있거든요. 모기 오잖아요. 물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립니다. 여러분 모기 올 때요. 그 애기들은 물론 애기들 절대 물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정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려보십시오. 이렇게 물려서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그 모기 올 때 이게 앉은 다음에 쫓죠. 그럼 더 가려워요. 막 부르텄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기가 핏바람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몸에 있던 걸 먼저 뱉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속을 비운 다음에, 그러니까 토한 다음에 빤답니다. 그러니까 뱉었을 때 그게 이물질이 돼가지고서 붙는 건데, 목이 이제 물었을 때. 근데 가만 놔두고는 뱉었던 걸 또 다시 빨아먹는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물질 양이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물릴 때 빨리 쫓지 말고 충분히 드시게 한 다음에 쫓으면요. 그러면 별로 안 붙습니다. 한번 실험해보십시오. 저는 실험해봤습니다. 요새는 못해요. 요새는 쫓습니다. 근데 요새는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태어났을 때 제가 잡았어요. 그때는요. 그때 손자 태어났을 때 막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맘 먹고서 진짜 요새는 이제 쫓기만 하죠.